벌지. 근데 자 3년 졸업하고 나면 너 몸에 때 묻는 거는 기름때 묻는 거를 각오하고 있겠지. 좋아. 그럼 카센터 주인 아저씨하고 차 설계하시는 분, 엔진 설계하시는 분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벌까? 이분들은 아마 기름때 안 묻힐걸? 아이들은 근데 잘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로봇 만지는 걸 좋아한다. 수학이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기초 학문, 그러니까 국영수가 중요한 이유는 도구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을 조금 제어하기 시작을 하면 역학이 들어갑니다. 자, 아이들이 재미삼아 몇 가지 나와 있는 거 요렇게 팔을 요렇게 로봇 팔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 요랬을 때 이 지지대에 들어가는 힘, 여기에 토크라는 용어가 있는데 토크, 그걸 내주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힘으로 줘야 되는지, 이게 치밀한 계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아빠 직업이 건축업이다. 자, 건축업 한번 따져볼까요? 벽돌 나르시는 분도 건축업 아시죠? 그 설계하시는 분도 건축업 아시죠? 그 디자인 하시는 분도 건축업 아시죠?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건축업 할래? 잘 물었습니다. 건물을 짓습니다. 자, 저 건물은 내가 고생해서 벽돌을 할랐는데 저도 참 뿌듯하다. 근데 이걸 디자인한 분입니다. 저때 참 디자인이 잘한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면서 누가 더 보람을 느낄까요? 라는 것은, 근데 그러면 벽돌 나르는 건축업하고 디자인하는 건축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받쳐주는 수학적인 뒷바탕입니다. 건물 짓잖아요. 철근을 넣잖아요. 아무렇게 넣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응용역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가장 실용적으로, 안 무너지게 안전하게, 그러려면 철근을 몇 개를 넣고 콘크리트 몇 개를 넣어야 될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공부를 해야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100몇 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 무너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자동차 학과 그 고등학교 가겠다는 이야기는 이거 하겠다는 이야기고, 너는 절대로 이거 못한다. 예를 들어서 그 공대 기계공학과를 들어갔고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들어갔다. 그럼 이 일 맨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새로 나온 제네시스를 보면서 야, 엔진 디자인다. 저거 내가 있어. 이러면서 뿌듯함을 느낄 거야.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대기업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업계 3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발령받은 회사가 대우 국민차였습니다. 창원에.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이 티코, 라보, 다마스에 들어가는 오디오 있죠. 그걸 디자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장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다마스가 제가 없어진다고 그러대요. 제가 좀 가슴이 좀 그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당시에 대우전자가 광주 공장에 있었는데, 광주 공장에 가갖고 막 그 팀들하고 막 의논도 하고 또 여기 돌아오고 막 그 야밤에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면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다마스를 끌고 시승해가지고 이제 엔진 테스트하고 모든 테스트를 설계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앉아가 하거든요. 하면서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갔더니 저거 바람 부으면 자빠질까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막 카메라를 막 그거 딱 그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저 자빠진다. 티코 처음 나왔을 때 저거 막 손 짚고 코나림 해야 될까 이거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디자인을 했던 제가 지금도 티코를 보면 예사로 안 봅니다. 저거 좀 가격은 싸지만 우리 진짜 디자인 멋지게 하는 거에 많이 쓰는데 또 고차입니다. 고차. 아이들한테 그까지 키워줘야 된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낼 때 복습보다 예습을 많이 냅니다. 숙제로. 이거 풀어와. 혼자서 고민 좀 하고 와라. 봐도
누가 봐도 너무 명언입니다. 이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을 썼던 장성수 씨가 밝힌 이야기입니다. 멀뚱하게 수업만 듣는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업하다 보면 고개는 끄덕거리죠. 이 눈빛 보면 알거든요. 쟤는 딴 생각하고 있는데 저 진짜 알아듣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 근데 저거 3 아니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보니까 제가 계산 실수하면서 3 딱 이렇게 밝힙니다. 근데 3이 싫으면 네. 수학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과목이거든요. 네. 그 생각하는 걸 끌어내줘야 되는데 이러면 공부가 즐겁다고요? 즐거움은 여기서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럼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런 거구나. 근데 이게 이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수학은. 근데 진입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로 접근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자, 경주에서 이런 유물을 발굴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전에 수학 문제로 실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이런 꼴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크기였을까, 원형은. 어머니들 이거 아세요? LG 로고 있잖아요. LG 로고가 여기서 본다던 거 아세요? 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LG 로고요. 비슷한 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까지 그 대기업의 로고를 만드는 거죠. 저는 처음에 LG 로고가 나와서 뭐 저런 게 있어 했거든요. 그게 막 엄청 비싸게 줬던 가장 한국적인 거. 어쨌거나 이게 이제 발굴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 크기가 원래 얼마만한 거였을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 1이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 점을 찍습니다. 요 호 위에다가. 그러면 이 호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이 삼각형에 외심이라는 걸 구합니다. 외심은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냅니다. 수직 이등분선, 수직 한 변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지름을 해서 돌리면 원형은 이랬겠구나 이겁니다. 그런데 접근 자체를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얘들아 이런 거야 삼각형 있지 외심이야 외워 수직이 등분선 수직이 넣은 거 요거야 되게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고등학교 수학이 재미없는 이유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신학기부터 바뀐 게 스토리텔링용으로 책 내용이 바뀐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스토리텔링. 좀 아무리 추상적인 학문이지만 우리 실생활하고 좀 연관을 짓자. 맨홀 뚜껑 이 이야기보다는 자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우리 스카이라이프 파라보라 안테나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가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 이만한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로마 함대 배로 저 나무로 만든 함대가 올 때 여기에 빛을 쏘아갖고 여기에 불을 질러갖고 도망가게 만든 사건들. 이거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원리는 고2 때 배우는 포물선으로부터 나옵니다. 포물선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한 점 그리고 한 정직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차치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요 위에 점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걸 그린 게 이 포물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길이나 이 길이도 똑같겠죠. 요걸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빛이 들어오면 이 초점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키메데스가 이만한 거울로
빛을 비춰가지고 상대에 불을 붙인 것,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광선을 여기다 하나로 집중시킨 겁니다. 파라볼라 안테나 원리가 바로 겁니다.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전파를 전부 요 끝에 있는 거죠. 끝자락이 만지작거리는 여기에 전파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우리 수신기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빛을 모은다 전파고요. 여기서부터 전구가에서 빛을 쏘아낸다. 이건 전조등입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모양이 적혀져 있어서 밤에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트라이포드입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고정시키는 물체 트라이포드가 왜 삼각형으로 생겼을까? 공간입니다. 한 공간에서 평면 하나,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런 평면 하나를 결정짓는 것은 점 3개면 끝입니다. 점이 2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선은 하나로 끊을 수 있지만 평면은 수없이 많이 나오죠.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근데 자 볼까요? 제 머리하고 이 카메라하고 저 카메라 이 점 3개가 있다 칩시다. 연결한 평면 하나가 나오나요?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리 울퉁불퉁한 자리라도 평면 하나를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요점의 상대적인 위치만 가르쳐주면 평면 하나 결정이 돼서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트라이포드의 원리입니다. 중일에 보면 작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눈금 없는 차를 씁니다. 학교에서는 그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갑니다. 또 그 역사적인 배경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런 그림들입니다. 그 전시대에는 말이죠. 엄청난 귀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 유지를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전쟁하고 어두운 약탈꾼들, 그 다음에 땅들 쪽, 북이 영하 다 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먹을 거, 자, 놀 거 다 놀고 나니까 가장 즐거움이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됐냐면, 지적 유희. 그러니까 술 마시고 처음에 놀아보다가, 술 마시고 춤도 추보다가, 그 다음에 별짓들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고 나니까 가장 그래도 인간의 궁극적인 즐거움은 지적 유희에 있더라. 그러니까 지적으로 갖고 노는 거.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모셔가지고 접대를 하고 마지막에 판을 벌리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 잔 마시고 그 풍류로 시조 한 수를 서로 읊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시대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차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문제를 냅니다. 이 각을 한번 2등분 해보세요. 그럼 실제로 제가 한번 2등분 해보겠습니다. 이게 콤파스입니다. 아이들 이름은 껌파스입니다. 콤파스는 뭐 하는 거죠? 뭔 그리는 겁니까? 콤파스는 뭐 하는 거죠? 다시 질문해요. 점 찍어서 돌리는 거. 돌. 콤파스는 한 점으로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를